안녕하십니까. 이슈앤인수TV의 이인수입니다. 오늘은 미국인이여 동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콩 보안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5월 25일 미국에서 경찰이 무릎으로 시민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촉발된 인권운동이 일파만파로 들풀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을 계기로 6월 2일 현재 미국 내 20개 주 150개 도시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어 미국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인종차별 문제가 3종 세트로 초강대국 미국에 재앙을 낳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망신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폭동인지 시위인지 인권운동인지. 지금요, 미국 언론에서도 처음에 폭동으로 언급을 했고요, 국내 언론들도 전부 폭동으로 따라하는데요, 이거 용어 잘못되지 않았나요? 시위고 인권운동이잖아요. 그러면요, 이건 시위라고 해야, 또는 민주화운동, 인종차별 철폐운동, 인권운동이라 해야 맞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일리가 있죠? 다들 트럼프 눈치 보느라 폭동이라고 한다면요, 이건 국내 언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1992년에 LA에 로드킹 흑인 살인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흑인을 경찰이 곤봉으로 때려서 숨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LA에 그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지금도 용어 정리가 안 되고 있죠. 폭동이라고. 그것도 흑인 차별 운동의 하나로 시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도 인권 운동인 거예요. LA 폭동이라는 용어 앞으로 제 방송 보시는 분 사용하지 마십시다. 미국 내 차별받는 흑인 인권 운동인데 아직도 폭동이라고 하고 사회적으로 용어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보면요, 미국이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 말처럼 미개국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어요? 약탈을 부각시키는 것은요, 시위나 소요가 발생하면 뒤따르는 일부 부작용인데 그것을 너무 부각시켜 가지고 시위를 폐미하는 그런 양상으로 여론이 흘러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잘못이에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는 이 시위가 인권운동으로 규정이 돼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광주민주화 운동도 한동안 사태니 폭동이니 이렇게 정부에서 규정한 용어로 그렇게 흘러가다가 역사적으로 재조명되고 피해자들이 하나하나 피해를 규명하고 증명하고 이러면서 결국 역사적으로 이게 다시 민주화 운동, 광주 항쟁 이렇게 정의가 됐잖아요. LA 폭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1992년이면요 벌써 30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도 용어 정리가 안 돼요. 그죠? 1968년에요 흑인 운동가 마틴 루스 킹 목사가 암살당했잖아요. 그때도 미국에서 군대가 출동해서 결국은 미국 전역의 그 시위를 정리했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 처음으로 흑인 인권 운동이 다시 일어났을 때 군대가 처음으로 파견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이 동영상이나 사진 다양한 방면으로 올려주는데요, LA 한인타운에 벌써 미국 군대가 출동해서요 진을 치고 있어요. 아직 국내에서는 그 상황까지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요, 정말 트럼프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죠? 이 트럼프가요 이념 대립을 구도화하고 자기 그 재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그
집계를 시키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강경 대립을 또 부추기고요. 안티파, 우리말로 하면 뭐 극좌 세력 이렇게 번역이 되는가 본데요. 안티파로 명명을 해서 테러 조직으로 딱 지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백악관 앞에서 시있으니까 지는 그 백악관 지하 벙커에 가족과 함께 피신하고요. 지가 무슨 조선시대 선조입니까? 현재 지금 미국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요.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아마 한 10% 정도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연말까지 이 상황이라면 트럼프 재선에 빨간불 들어왔죠. 저는 트럼프 당선 안 됐으면 좋겠어요. 노골적으로. 이 뭐 우리나라에 해도 너무하잖아요. 사드 배치하는데 그 비용을 뭐 10조를 한국에 부담하라. 한국이 내놓아라. 또 뭐 미군 주둔하는데 그 비용도 뭐 1조에서 5조를 올려달라. 이 뭐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북한 김정은하고 그 북미 대화도 말이에요. 그 큰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 북한 같은 작은 나라 데리고 대화하면서 그 지금 대화 단절 돼 가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남북한이 받고 있잖아요. 이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연말에 저는 반드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요. 명백히 경찰의 과잉 대응이에요. 아니 8분 9분 동안 그 무릎으로 사람 그 목덜미를 누르고 있는데 그 안 죽으면 사람이 사망 안 하면 비정상인 거죠. 그 화나지 않아요. 저 뭐 아까 사진도 띄워드렸습니다만은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사진 볼게요. 그 경찰이 그러는 경찰을 처음에 주정부고 미 연방에서 행정부에서 감싸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걸 왜 감싸요? 살인자인데 국가 폭력을 국가의 그 권력을 시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준 그 권력을 가지고 시민을 살인한 거잖아요. 우리도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역사 끄집어내기 싫은 현대사가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요, 미네소타주에서는 뭐 뒤늦게 직위 해제하고 사명을 직위 해제하고 그 경찰관을 상급 살인죄로 기소를 한 상황이라고 그러죠.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사태를 키우고 또 방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점점 더 깊게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재선을 위해서 백인 우월주의를 정치에 이용하는 트럼프 참 걱정됩니다. 올 연말 대선의 슬로건 3월 그 중순에 그 미국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을 위대하게가 아니고 미국을 한국처럼 위대하게 트럼프 슬로건 바꿔보시죠. 저도 가끔 미국을 갑니다. 그런데요, 매번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요. 이 미국의 초강대국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시민의 삶은요, 훨씬 우리보다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선 가장 불편한 점은요, 우리는 그냥 뭐 하나 살려면 가까운 뭐 저 시골이 먼 시골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가까운데 그냥 한 발짝만 나가면 편의점 있고 식당 있고 뭐 슈퍼 있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주택가 근처에 구멍가게나 편의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요, 뭐 몸이 갑자기 아파서 119 부르잖아요. 미국은 911이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그냥 차만 불렀다가 병원에 갔다 오면요, 비용이 그냥 200에서 500 그냥 들어요. 제 그 애가 뭐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미국서 초등학교를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배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119에 실려갔대요. 119에 실려갔는데 그 당시에 20년 가까이 250만 원이 청구된 거예요. 뭐 가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대요. 그냥 링겔 하나 맞고 나온 거야. 그리고 뭐 119에 실려가도 바로 의사들이 진단도 안 해요. 매 시간씩 뭐 하루 이틀은 그냥 뭐 쉽게 그냥 방치해둬요, 병원에.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우리는 그리 심하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툭 하면 총기 사건이잖아요. 총을 맞아갖고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을 내보니까요, 하루에 24명꼴로 총기 사건으로 희생이 된다고 그래요. 치안도 엉망이잖아요. 또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해요. 이거 정말 미국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사회 기반 시설도요, 엉망이에요. 도로는 뭐 남북으로, 동서로 큰 도로들, 미국 땅덩어리 넓으니까 도로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죠. 뭐 기본적인 도로는 잘 놓여 있죠. 그런데요, 도로에 그 아스팔트고 콘크리트고요, 보수가 안 되고 보수 유지가 잘 안 돼서요, 엉망이에요. 자, 도로 그렇죠. 공항 말이에요. 뭐 주마다 공항 뭐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미국엔. 공항을 가면요, 건물이 낡고 오래되기도 해서 노후화도 되었지만은 이 공항 큰데 안에 이동 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어요. 이쪽에서 비행기 내려서 뭐 갈아타거나 짐을 찾으러 가면요, 공항 내에서 이동하는 데만 1시간씩 걸려요. 웬만한 공항들이. 또요, 미국의 지하철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뉴욕이잖아요. 제가 어쩌다가 그 뉴욕 매처 야구장, 그 유엔진이가 그 뭐 뉴욕 매처하고 경기한다고 해서 그거 뭐 보고 싶어서 한번 갔어요. 그런데요, 뭐 센트럴 파크 그 지하철역에서 시티필드 야구장까지 아마 10서너 개 정거장을 가는데요, 보니까요, 지하철도 엉망이에요. 우리 같으면 제일 낡은 1호선이나 2호선보다 훨씬 못하고 시설도 엉망이에요. 하여튼 지저분하고요. 도로, 지하철, 공항, 뭐 우리말로 옮기자 그러면 진짜 개판이에요, 개판. 그 이번에 또 코로나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걸려서 병원 치료하고 나오면 뭐 영수증 보니까 한 4만 5천 원 뭐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얼마 나온지 아시죠? 코로나 걸려서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만 하면요, 4천만 원, 5천만 원 나와요. 그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보험이 우리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고요, 뭐 보험도 여러 가지지만은 일반 시민들이 그냥 평균적으로 보험 적용도 잘 안 되지만은 코로나 걸려서 4천만 원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병원 한번 코로나 걸려서 갔다 오면 그냥 평생을 휘청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웬만히 아프면 미국 사람들 병원도 안 가요. 또 시스템이 워낙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딱 하나 부러운 것은요, 그 뉴욕에 그 맨하탄에 건물들, 높은 건물들 1800년대부터 지어가지고 한 100년씩 막 150년 된 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건물들이 쫙쫙 그냥 도로 뻗어 있고 건물 정비 잘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식으로 지금 뭐 100층 가까운 고층 건물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그런 거는 참 도시가 잘 정비되어 있다, 멋있구나, 뭐 그 정도였어요.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 그냥 밤새도록 그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노는 모습, 그런 모습은 우리 뭐 강남이나 홍대 앞이나 가면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가보면 뭐 밤새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거는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 있더라고요. 뭐 부러운 거는 도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그 오래된 건물과 현대식 건물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더라. 그거 하나 딱 부러워요. 나머지는요, 뭐 저로서는 미국에 살으라 해도 뭐 굳이 살 마음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홈리스라고 해가지고요, 그 집 없는 사람들, 그냥 아무 데서나 자는 분들요 많아요. 홈리스. 뭐 우리말 같으면 일종의 거지잖아요. 저 뉴욕에 그 뭐 근처나 뉴욕이나 그 약 몇몇 유명한 설렁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보니까 대충 거의 정비가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요, 도로에 그냥 흑인이고 백인이고 10m, 20m, 100m 간격으로 그냥 대낮인데도 전부 들어 누워 있어요. 그냥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가 또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그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 들고 광화문에서 트럼프 찬양하고 아베 찬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미국 가서 한 달만 살아보라고 그러세요.
아마 그 유색인종 차별하고 총기 사건 보고 하면요. 아마 한 달도 못 살고 다 도망올 거예요. 뭐 이민 간다고 하시는 분들요. 참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소리 떠드시는데요. 정신 챙기십시다. 세계 각국 돌아봐요. 유럽이고 동남아시아고 저 남미고 미국이고 어딜 가도요.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하고 치안도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가서 피부로 느껴보세요. 공항에서 딱 내릴 때부터 정말 한국이라는 사회가 좋은 사회구나. 그러면 우리도 뭐 아직 개선해야 될 거 많잖아요. 제도적으로나 뭐 사회 문화적으로. 이런 거 고쳐 쓰면 돼요. 이런 거 좀 부족한 거예요. 이거 어딜 내놔도 세계에 내놔도 우리 부끄러운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자부심 가지고 살만해요. 코로나 대응으로 우리 인기 막 높아졌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 국민들 세계에서 IQ 제일 높다는 거 유태인들보다 우리가 10이나 높다고 그러잖아요. 유태인 IQ가 뭐 약 100 가까이 돼요. 95, 98 뭐 이 정도 되는데 우리는 거기보다 10인 더 높은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북한을 우리 한번 봅시다. 꼭 같은 민족인데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야. 북한은 꼭 같은 민족이. 이 동족이 헤어진 지가 뭐 불과 뭐 1950년에 그 한국 전쟁이 있었으니까 이제 한 7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70년 동안 이렇게 헤어져 살았는데 남한은 세계에서 10위권 내에 경제 강국이 되어 있고 북한은 최빈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차이가 뭘까요?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창의력과 자유, 민주주의가 주어진 이 시스템에서는 능력 개발을 세계 각국 사람들과 경쟁했을 때에 한국인이 그만큼 잘한다는 거잖아요. 근면하죠, 성실하죠, 머리 똑똑하죠. 내가 아까 맨하탄 이야기했는데 하나만 더 넣으면요. 맨하탄에 그 예전에 일본, 중국인들이 상권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가면요. 거기 대부분이 한국인들이 다 상권 다 지고 있어요. 맨하탄 그 중심가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그 도시 뉴욕, 맨하탄에 상권의 대부분을 한국인이 지고 있다는 거. 이거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미국에서 인종차별 받아가면서 그 우리 민족이 가서 그렇게 참 자리 잡고 있는 거 보니까 그거는 가슴 뿌듯하게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네. 어떻게 보면 현 사태는 1980년대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집권을 했잖아요. 그때 신자유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뭐 국경도 다 넘나들고 이러면서 규모가 큰 경제가 이기는 그런 게임을 전 세계에서 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 살게 되고 중산층이 거의 사라져버린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을 낳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그 물결 받아가지고 빈부격차가 뭐 점점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미국 사태는요. 미국이 낳은 그 신자유주의의 참상이에요. 그동안 숨어있던 사회 시스템 내에 내재되어 있던 각종 잘못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온 거예요. 미국은 초강대국이지만요. 국민들의 삶은 참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미국이 세계에 온갖 간섭하잖아요. 중동 가서 각국 뭐 시리아, 이란, 이라크 뭐 또 뭐 파키스탄 교통 정리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번지를 하고 그 석유 뺏어가고 약탈 경제잖아요. 그리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냥 무기 쏟아붓고 또 남는 무기 전 세계에 팔아가지고 군수물자 팔아서 수익 올리는 그런 구조잖아요. 경제 구조가. 한 측면이 그렇다는 거였죠. 약탈 경제인 나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한편에서 인권운동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시위를 틈타서 약탈하잖아요. 이런 것도요. 미국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미국이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기념일이 아마 7월 4일인가 그런데요.
그 독립선언 자체가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 미국 그 본토에 살던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땅 다 뺏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미국 자체가 약탈 경제 위에 설립된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위 일어나서 약탈이 일어나는 거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한 측면으로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 우리가 정말 고마운 부분도 있죠. 그 경제 지원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뭐 프레이저 보고서인가 보면요. 그 뭐 한국 경제를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래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 원조해 주고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국가 건설하고 경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측면은 고마운 측면도 있지만 제가 뭐 오늘 미국 많이 까는 이유는 한번 그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가지 그 현안들 있어요. 평택 그 미군 기지 옮기는 거요. 용산하고 그 의정부 뭐 동두천 다 그 평택으로 갔잖아요. 그 비용도 다 우리가 부담했어요. 근데요, 사드 배치해 놔놓고 우리가 그거 달라고 했어요. 저것들이 중국 견제하려고 갖다 놓은 거잖아요. 왜 우리 보고 10조를 내놓으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10조가 누구 이름도 아니고. 우리 국민요, 10조면 우리 국민이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전 국민이. 이번에 코로나 그 재난지원금, 이번에 뭐 13조 가까이 국가에서 1차적으로 풀었잖아요. 그 뭐 국가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국가 우리 돈을 저거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도와준 거 뭐 그거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드 필요하다고도 안 했는데 지들이 갖다 놔놓고 국론 분열 시켰고 지금도 은근슬쩍 업그레이드 시킨다면서 뭐 저희들 마음대로 하면서 그 비용 우리 보고 부담하라 그러고 미군 주둔하는데 방위비 뭐 1조 가까이 내던 거 뭐 어느 날 갑자기 5조 내놓으라 그러고 이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좀 미국의 대통령이 초강대국 대통령다운 그런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미국 시민권이 있다면 트럼프 절대 안 찍습니다. 또요, G7 회의에 트럼프가 직접 전화로 우리 문통한테 전화로 해서 요청했잖아요. 뭐 우리 충분히 자격이 있죠. G7 갈 자격. 그런데 트럼프가 정식으로 제의해줘서 참 고맙긴 한데요. 거기도 숨은 내막이 있어요. 미국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호주, 인도, 우리나라, 중국 둘러싸고 있잖아요. 근처에 있고. 그게 원래 G7에 일본 들어가 있고. 이 4개국을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중국 견제하는데 한국 너희들도 참여해라. 뭐 그런 의도가 숨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걸 뭐 꼭 뭐 그런 의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제권으로 나누었을 때 중국 경제권이냐 미국 경제권이냐 뭐 지금 현재 교육은 중국하고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에서 미국이 뭐 혈명국이다 동맹국이다 해서 우리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G7 회의 들어가면서 이제 뭐 G11, 11개 국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중국과 또 아무쪼록 이 뭐 또 잘 외교적으로 마찰이 안 일어나고 실용주의적인 이런 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참 숙제가 많습니다. 그죠? 자, 미국 부분은 이만큼 하고요. 홍콩 보안법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한테 미칠 영향이 크고 미중 간에 제2라운드 경제전쟁이 다시 시작된 거죠. 홍콩에서 2003년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법안 발의를 했는데 야당에서 반대해서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7년이 지나고 뭐 대만에서도 소요가 일어나고 홍콩에서도 시위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중국 본토에서 전인대에서 그냥 홍콩 보안법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앞으로 홍콩에 주던 그 특별지 안 주겠다. 그러는 거고요. 그런데 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중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중국이 왜 보안법
재정을 강행했을까요? 그건요, 중국의 체제 유지의 문제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국내에서도 그 대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기업이 그냥 도산하고 있죠.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책임을 요구할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소요 사태를 예상해서 미리 차단하려고 그 세계적인 어떤 그 우려를 듣고도 그냥 보안법을 밀어붙인 거거든요. 이 홍콩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인구가 약 700만 명이고요. 세계 3대 금융 허브인 도시고요. 홍콩 내에 그 주식 시가총액이 800조예요. 그리고 연간 한 1200조, 1300조를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죠. 이 홍콩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요. 1848년도에 1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요. 중국이 게임도 안 되게 종이 호랑이로 그때부터 전락해요. 항복. 그래서 그 남경, 난징에서 조약 맺어가지고 홍콩을 내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국이 지배를 해서 홍콩을 155년간 1997년에 돌려주게 되네요. 중국에 돌려주면서 영국하고 중국하고 공동 선언을 해요. 앞으로 50년 동안 자유주의 체제 그대로 홍콩을 별도의 중국에 속한 별도의 양국 이체제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서서히 중국이 이제 홍콩을 직접 지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콩 보안법이 만들어졌어요. 홍콩 보안법을 만들면요, 그럼 우리 정부도 뭐 입장을 발표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부는 참 입장이 애매한 거예요. 미국도 우리하고 혈맹인 나라. 그러니까 뭐 미국이 잘못되더라도 뭐 저 잘못됐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이 또 중국도 홍콩 보안법 이 민주주의 파괴잖아요. 결국 홍콩 보안법이 그 잘못되고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처지에 있는 거죠. 이게 세계 국가 간에 참 힘의 균형 논리,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취한 현실, 이런 것들이 아무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참 우리가 뭐 아무 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미국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자,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트럼프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중국에 어떤 데미지가 가는지 한번 보십시다. 일단요, 전 세계에 인정되고 있던 홍콩 달러화가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거의 뭐 이제 점점 가치가 떨어지면 나중에 뭐 홍콩 달러는 그냥 뭐 반 휴지 비슷하게 되겠죠. 그리고요, 중국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그 시가총액이 또 하락하죠. 그러면 홍콩에 그 수많은 은행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가장 큰 은행 70개가 다 들어와 있는데 그 70개의 그 은행들에게 서로 돈을 빼가려고 돈 저축해 놓은 사람들, 뭐 기업이고 개인이고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또요, 직접적으로 중국 위안화도 가치가 하락해요. 그러면 중국 정부는 외환 보유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외환을 꺼내서 그 중국 위안화 가치 안 떨어뜨리려고 외환 매각하겠죠. 그래서 가치 방어할 테고. 또요, 홍콩 무역에 뭐 그동안에 특별지위로 뭐 7%인가 미국에 수출할 때 세금을 그 정도 물었는데 뭐 25%까지 올라간대잖아요. 이제 수출 길도 점점 막혀드는 거죠. 수출에 타격이 가는 거예요. 세계 및 아시아 경제의 중심지 홍콩이 3대 금융시장 허브로서의 기능이 뭐 영어권을 쓰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쪽으로 또 이동해 가지 않겠어요? 중국이 참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 보안법 때문에. 현재 세계적으로 이 국력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까요? 유엔의 상임이사국 5개국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그 다음에 이제 G7 경제 선진국 7개국. 아까 그 미영퍼 미국, 영국, 프랑스의 독일, 일본 2차 대전의 패전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이제 G7 국가가 있잖아요. 또 OECD라는 기구가 있어요. OECD 36개국.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그 뭐 세계 기구에 들어가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선진국이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유엔 상임이사국 그 뭐 애초에 못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G7에 이번에 트럼프가 불러줘서 G11까지 11까지는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ECD는 진작 가입되어 있고, 참 우리나라도 많은 발전을 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가고 싶은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 정말 선진국이다 하고 자리 잡으려면 더 나아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하나의 게임 체인지예요. 기회죠, 기회. 그래서 우리 문통이 저렇게 뭐 지금 추경 3차도 빨리 해달라, 한국판 뉴딜도 하겠다, 뭐 각종 정책 내놓잖아요. 저는 이거 정말 잘한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서 기회가 왔는데,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회일 때 우리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인지 하늘이 준 천운이라고요.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 문통이 잘해줘서, 생각보다 잘 대처를 해줘서 저는 늘 문통이 저를 기분 좋게 해줘요. 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 또 남북 통일 대비, 통일 비용 준비, 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이 위중한 시기에 미국 편에 설래, 중국 편에 설래, 또 뭐 방위비 더 올려달라, 뭐 이래서 참 얼음장을 놓기도 하고 미군 철수하겠다 뭐 이래서 하니까요, 참 기분 안 좋아요. 트럼프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빠큐, 빠킹 오프, 트리키 트럼프 아메리카. 뭐 참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테고요. 한국말로는 안 옮길게요. 그리고 시진핑한테도 저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뭐 중국말 잘 모르지만은, 코비드는 그 우리 뭐 코로나 이야기고요. 코로나19, 코비드 시즈 차오니마 시진핑. 아니 또 중국 욕했는데, 미국 중국 욕했는데 또 일본도 한마디 해줘야죠. 그죠? 아베상 혼돈이 키모이 시나바 됐어요. 자,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